승객이 버스를 호출하는 서비스인 수요 응답형 버스가 거제시 거제면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개선된 서비스에 만족하는 목소리와 함께 접수 방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대표 종합병원 중 한 곳인 중앙병원이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리한 신축 병원 추진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김해시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창원 북부순환도로는 창원 복림동 택지지구와 명소동 교육단지가 형성되면서 교통체증이 심해져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순환도로 2단계 공사에 노선 변경을 두고 시와 주민 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강기훈, 김정호, 김두관, 이달곤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차례로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김민지 앵커, 혹시 콜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콜택시는 가끔 이용하고 있긴 한데 콜버스는 좀 생소한데요. 네, 콜버스는 말 그대로 승객이 호출앱이나 전화 등을 통해 버스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거제시 거제면에서 지난 4일부터 이 콜버스가 도입됐습니다. 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면 사무소 앞에 정차해 있는 25인승 미니버스. 버스의 알람이 뜨자 운행이 시작되고 곧바로 목적지로 가 손님을 태웁니다. 승객이 직접 앱이나 전화 등으로 호출하는 콜버스입니다.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콜버스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들 요청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편리하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어디든지 가고 언제든지 그걸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좋죠. 거제면의 경우 현재 2대의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마을버스는 5일장이 열리는 날을 빼고는 승객 없이 빈 버스로 운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행할수록 적자가 쌓일 뿐만 아니라 대수가 적다 보니 이용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인 기준 1,000원의 저렴한 요금이라는 버스의 장점과 전용 앱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탑승할 수 있는 콜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콜버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0월 4일부터 오션파크 자이, 중림, 명진 노선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 운행을 개시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에 11월부터 산달도 법동 노선으로 확대하여 2단계 시범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되는 점도 눈에 띕니다. 거제면 인구의 약 30%가 고령 인구인데 스마트폰의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경우 콜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도 이제 했고 한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도가 좀 늦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예전대로 우리는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4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거제면 콜버스. 거제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행을 거친 뒤 개선점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김해시의 대표 종합병원 중 한 곳인 중앙병원이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해시 보건소는 5일 브리핑을 열고 의료법인 보건의료재단 중앙병원이 지난 2일부터 응급실 운영을 멈췄고 일부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에 입원 환자 240명 중 일부 퇴원을 시키고 현재 139명의 환자가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김해시 보건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인 좋은금강병원과 강일병원, 보금병원, 갑을 장유병원에 입원 환자 전원을 요청하면 협조해 줄 것을 전달해뒀습니다. 또 의사회와 소방서, 경찰서 등과 협업하고 경상남도와 협의 후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대체 지정할 계획입니다. 중앙병원의 경영 악화는 재단의 신축병원 건립 등 무리한 사업 추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앙병원을 운영하는 보건의료재단은 지난 2021년 기공식을 열고
국내 단일 병원으로는 최대 면적인 지하 4층, 지상 17층 규모의 대학병원급 가칭 가야의료원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가야의료원은 사업비 4,200억 원이 투입돼 다음 해인 2022년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축비를 대출하기로 했던 금융기관과 협약이 깨지면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거기다 자재값 급등과 금리 상승 등의 원인으로 이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앙병원 측은 직원들의 4대 보험료, 퇴직금, 일부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농촌 유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골 학교에서 자연과 생태를 체험하고 부모들은 농사일을 하는 건데요. 강원 지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모여 커피 찌꺼기에 묵은 깨를 섞습니다. 섞은 찌꺼기를 통에 넣고 굴리기도 합니다.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수업 현장입니다. 서울을 떠나 8달째 인제군에 살고 있는 박미희 씨는 매주 토종 씨앗 학교를 찾아 농사일을 배웁니다. 저희 옥수수도 심어보고요. 녹두 씨앗 이런 것도 심어보고 얼마 전에 배추도 심어서 나중에 키워서 그거로 이제 김치까지 한번 김장도 새소리라든지 요즘 바람 소리 이런 거마저도 다 너무 감사하게 여기 오기 잘했다. 엄마가 농사일을 배우는 동안 딸은 인제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농촌 유학 중입니다. 숲 체험과 승마 등 도시 학교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해 봅니다. 선생님이 애들 틀린 거는 하나씩 다 짚어주셔요. 저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한 명 한 명 다 짚어줄 수가 없었어요. 농촌의 활기를 더하고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는 일석이조 효과입니다. 인제에선 초등학교 3곳이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유학생 19명이 도시를 떠나 인제를 찾았습니다. 마을과 지역과 또 도심에 있는 아이들을 연계해 주니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생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한몫을 하는. 인제군은 유학생과 부모를 더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 농촌 유학 숙소를 개선하고 학부모 대상 농촌 창업 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찾아온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농촌 지역에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강기훈 의원 소식입니다. 강기훈 국회의원이 지난 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재발급받은 의사가 8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에 근거해 지난 2018년부터 8명의 의사가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마약류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다시 진료를 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또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의원 소식입니다. 김정우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지역위원장들은 지난달 25일 일본 정부의 대마도 핵폐기장 건설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이어 부산 거제에서 보이는 대마도의 핵폐기물 연구 매립장 건설까지 일본의 행태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핵테러, 제2의 태평양 침략 전쟁을 도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경남과 부산, 울산시도지사에게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의원 소식입니다. 경상남도의 50년 수건 사업인 남부내륙철도가 표류 위기에 놓이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남부내륙철도는 전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최대 규모 국책 사업이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1호 핵심 공약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현 정부의 경남 홀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경남 국회의원과 박안수 경남도지사, 시장 군수는 남부 내륙철도의 정상 추진을 정부에 요구하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달곤 의원 소식입니다. 이달곤 국회의원은 3일 진해구 용원 주민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이 의원과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해 축구와 윷놀이, 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을 놓고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 의원은 웅동 이동 주민들과 소통하고 스포츠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창원 북부 순환도로 개설공사 노선 변경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선 반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5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추진 중인 2단계 개설공사 변경안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노선 변경으로 사업비가 394억 원에서 908억 원으로 늘어나고 일부 지주만 참여한 깜깜이 공청회를 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사업계획 변경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주민대책위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북부순환도로는 복림동과 명소동 일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2016년 1단계 구간을 준공했습니다. 박안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우주항공국제협력 경남 대표단이 지난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미국을 찾습니다. 경남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대표단은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개청을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합니다. 또 지난 1991년 친선 결연을 맺은 메릴랜드주를 찾아 협력 방안에 머리를 맞댑니다. 오는 10일에는 LA 현지에서 경남 지역 수산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자리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주 13일부터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경남 학생 선수 500여 명이 출전합니다. 경남에서는 학생 선수와 학교 스포츠 클럽까지 포함해 모두 75개 학교, 42종목, 518명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예상 성적은 금메달 25개와 은메달 26개, 동메달 50개입니다. 특히 세팍타크로의 경남항공고등학교와 야구 양산물금고등학교, 역도와 복싱 등에서 경남체육고등학교가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전라남도에서 펼쳐집니다. 지난해 대회에서 경남 학생 선수단은 금메달 16개와 은메달 27개, 동메달 36개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성낙인 창녕군수가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 5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성 군수는 지난해 7월 경남 도의원 신분으로 지인 모임에 참석해 수십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지난 27일 선거법 공소시효 4일을 앞두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거제와 부산을 오가는 2000번 버스의 요금이 6일부터 인상됩니다. 요금 인상은 2014년 1월에 개통해 9년 만의 인상으로 시외 구간은 성인 기준 교통카드로 결제할 때 4,200원에서 5,000원, 청소년은 3,550원에서 4,400원으로 오릅니다. 현금은 성인 6,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는 4,300원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9월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요금 인상을 확정했다며 운송비용 반영 등 요금을 현실화해 운행 중단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